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시 1998년 파키스탄에서 벌어졌던 김신의 살해 사건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 얘기를 정리할까 합니다. 그 1998년 그 파키스탄 최초의 원폭 실험을 한 열흘 뒤에 당시 주 파키스탄 북한 대사관의 강태윤 참사관 부인 김신혜가 살해됩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당시 2004년 3월 1일자 보도를 보면 거기에 영어로 김사내 이렇게 써 있는데 아마 이거는 김신혜 오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특이한 일인데요. 1998년 6월 7일 칸 박사 자택 근처에서 총격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김신혜가 살해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키스탄 지하핵 실험이 5월 28일 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실험을 보고 배우도록 초청한 북한 기술 과학자 20명 그 가운데 그때 이제 포함된 사람이 강태윤 참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인이 거기서 죽으니까 외교적으로도 큰 관심과 이 화제를 낳았었는데요. 나중에 그 김신혜 씨의 그 시체를 부검을 하려고 했더니 그거는 못하게 하고요. 그게 전세화물기 C130기 편으로 시신이 후송되는데요. 거기에 시신을 실은 관과 함께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그 원심 분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P1, P2 원심 분리기가 함께 북한으로 옮겨졌다. 이런 내용이 이제 당시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나중에 칸 박사는 1999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신혜 씨의 죽음은 사고사였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김신혜 씨의 남편 강태윤은 1990년대 북한의 무기 구입 총책 가운데 한 명으로 미 정보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당시 LA 타임스 내용을 보니까 강태윤에 대해서는 북한 국영 창광 신용회사에서 일하면서 핵폭탄 구축을 위한 계획과 설비 제공을 조건으로 미사일 제조 기술을 파키스탄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당시 영화 같은 스토리였는데요. 냉면을 잘 만드는 북한 여성이다. 이 김신혜를 그렇게 보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극시켰습니다. 물론 당시 파키스탄 정부 기관은 이 김신혜 씨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신혜가 다른 핵 물리학자들하고 함께 칸의 대저택 경내에 있는 영빈관에 머물고 있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아무튼 이 김신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북한과 파키스탄 간의 핵 네트워크, 핵 그 커넥션이 국제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당시 우리 연합뉴스도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98년 11월 5일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김신혜 씨는 나중에 이 김신혜와 관련된 여러 보도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됐습니다. 그 결과 이 강태윤이 북한의 군수 담당 책임 비서였던 전병호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키스탄 내부 사람들하고 거래했던 내용들이 그 서한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카라마트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에게 건넨 미화 300만 달러, 그 다음에 알리 칸 공군 참모총장에 줄 50만 달러, 다이아몬드, 루비 3세트 이런 거를 전달하라. 이런 게 이 전병호가 강태윤에게 보낸 서한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당시를 보면 이 김신혜 사건을 통해서 북한과 파키스탄의 핵 커넥션이 많이 드러났는데요. 아무튼 그 당시 보면은 파키스탄과 북한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파키스탄은 98년도에 북한의 식량 3만 톤을 무상 지원하고요. 김신혜가 피격당한 지 3개월 후에, 그러니까 1998년 9월 22일인가요? 그때 1차 지원분 1,400톤이 실은 배가 북한 남포항에 파키스탄 배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001년 그 1월 22일에는 파키스탄 캐슈미르 주에서는 북한의 지원으로 수력 발전소가 건설돼가지고 준공식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북한하고 파키스탄이 전략적인 동맹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핵폭탄을
보유한 파키스탄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양쪽에 서로 핵과 핵무기와 미사일 이런 것들이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하고 북한이 핵 밀거래 또는 핵 거래를 하게 되는 데에는요, 그 뒤에는 중국이 또 있습니다. 중국이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에게 직접 핵 기술이나 이런 걸 전해주는 거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되니까 파키스탄에 줘가지고 파키스탄이 북한을 지원하게 하면은 사실상 중국은 말하자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미의 조사국의 조사 보고서 등에 보면 중국이 그런 식으로 중국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북한을 돕고 뭐 이런 삼각 커넥션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는 내용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파키스탄이 또 중국에 이렇게 가까이 한 거는 영원한 라이벌 인도를 또 의식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긴밀하게 연결을 하면 인도를 견제하는 그런 그 효과도 기대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핵과 세계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미국, 아니 그 볼턴은 지금 파키스탄의 그 핵 개발의 아버지 칸 박사가 전 세계에 뿌려놓은 핵 네트워크, 핵 커넥션을 전문을 밝혀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이 세계, 이 박스 아메리카나 이걸 지키려고 아마 나선 최전방의 전사라고 미국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도 볼턴 입장에서는 그런 작전에 아주 중요한 한 장면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볼턴의 뜻대로 일이 진행될 거예요.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자신의 생존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방 즉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나라들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뜻대로 될지 그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칸 박사가 뭐 사망했다 이런 기사는 아직 들어오지 않는 거 보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36년생이라기도 하고 1935년생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한국 나이로 치면 뭐 83, 84살이 됩니다. 칸 박사가 나중에 뭐 여러 번 얘기한 대로 북한, 리비아, 이란 등의 핵기술을 제공한 사실을 시인했다가 나중에 부인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칸 박사의 핵기술, 핵거래 이런 건 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칸 박사는 본인이 태어나서 자라서 핵 개발의 아버지가 될 때까지 철저하게 서방에 의한 서방 제국주의에 의한 어떤 제3세계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을 아주 뼈로 사겨가지고 철저하게 반서방 반제국주의 그런 일환으로 본인의 활동을 명분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얘기한 대로 무샤라프 대통령이 조사하고 했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9년 이 사람을 가택연금을 시켜놨는데 2009년에 가택연금을 해지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위험한 인물이어가지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파키스탄 보호운동 TTP라는 당을 창당해가지고 2013년에 총선을 겨냥해 정계 진출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전에 주 파키스탄 한국 대사를 지낸 송종환 대사가 2018년 5월호 월간 조선에 칸 박사의 육필 회고 내용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뭐 재미난 내용이 많은데 풀을 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조국의 부름을 어떻게 내가 저버릴 수가 있느냐. 이제 유럽에 있다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핵무기 개발에 착수할 때 그때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 핵 개발에 진력할 때 주변에 파키스탄 내부의 그 다른 핵 과학자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심지어 CIA 미국 중앙정보부에 자신의 그 핵 개발 기술 정보 같은 거를 누출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전 세계 비밀 핵 거래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했던 압들 카디르 칸 박사 이 사람이 뿌려놓은 이 씨앗이 앞으로 어떤 그 일을 계속 이 지구상 인류에게 남길지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